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단국대학교 공공관리학과 가국일 교수입니다. 유권자 페스티벌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유권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유권자 페스티벌에서는 축제와 같은 선거문화 조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대한민국 선거문화의 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제문은 축제와 같은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제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문화도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거제도와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과 선거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 등 선거를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참여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내의 선거문화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선거 흐름을 살펴보면 선거의 종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선거 무효를 위한 재선거, 전국 동시조합선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선거를 거쳐오면서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인식도 또한 비교적 점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 유럽 등 일부 선진 국가들의 선거 문화에 비해서 즐기면서 공정하게 대결의 장으로 이끌어나는 정책 선거는 아직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편가르기와 네거티브 전략 그리고 마타도식 비난전이 아직도 혼탁한 정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해서 선거가 끝난 후에는 꼭 서로가 양분되는 그런 갈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젊은 세대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선거 문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선거 문화는 앞으로 즐기면서 투표하는 인식을 확산시켜서 점차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선거 문화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변화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연단위에서 공약만 외쳐대던 그런 문화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유권자 앞으로 다가가서 보다 낮은 자세로 속삭이는 그런 생활 정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의 선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선거 운동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44대 대통령을 탄생시킨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선거는 미국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선거와 잔치를 양립시킨 그런 대표적인 선거라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와 축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와 선거는 우선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크고 작은 부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항은 성공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제와 선거에서도 공이 같은 맥락이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공적인 요인으로서 첫째는 주최자가 흥미 유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선거의 본래의 기능을 잘 준수하고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오감에 호소하는 감성 전략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치인들이 우선 솔선수범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정치가 축제 이상으로 생활 속의 잔치이며 서로 격이 없는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선거 체험 프로그램 및 서포터스 육성 등이 필요합니다. 자라는 세대들이 선거에 대한 문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것을 몸으로 체화할 수 있는 그런 생활문화 정치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맺는 말로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공한 축제는 항상 관객이 선호하는 요소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객의 욕구와 불만스러운 점을 세밀하게 찾아내서 그것을 충실하게 반영하려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한편 고질적인 단점들을 탈피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그 발제문이 앞으로의 선진적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제 성숙한 그 토론 문화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 성숙한 토론 문화가 부재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고, 국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볼 때 합의와 협치의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데에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선거 때마다 금권 정치라든가 또 비방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거 문화가 과연 축제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또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축제와 같은 선거 문화가 정착시키는데 장벽 요인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지역주의, 지역 간의 편가르기라든가 지역 간 갈등 현상. 그래서 이제 선거 때마다 이 특정 정당의 표가 특정 지역을 휩쓰는 현상, 이러한 것들이 선거 때마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당의 승리, 또 후보자 자신만의 승리를 위해서 온갖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리고 또 실제로 표주기식 선심 공약들을 낱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표만 확보하려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태도가 또 이러한 장벽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층과 빈곤층 간, 또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이 점점 심화된 현상, 이러한 것들도 이 장벽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등장하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자기 표를 확보하려는 인신공격. 그래서 이제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검증하고 정책이 뭔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뭔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확인하지 못하고 그 개인적인 인신공격만을 듣게 되고, 유권자들은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장벽 요인들이 성숙한 선거 문화를 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선거 문화 조성이 요청되는데요. 그러한 것은 분명히 국민이 유권자로서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대안으로서 이 토론 문화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민교육, 정치교육, 이러한 것들이 이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국민 전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치 자금 기부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정치 자금 기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현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 현황이 첫째로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선거 캠페인이 참 우리 선거 문화의 그야말로 전반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그야말로 나날이 확대되어서 그야말로 선거 전략가들이라든지 국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선거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이 결과적으로 부메랑 효과가 되어서 순기능적 기능보다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게 도덕성이나 율성을 갖다가 훼손하고 부정적인 태도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역기능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잦은 선거가 자꾸 이루어져서 아주 선거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선거를 실시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력을 소모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선거에 대한 점점 무관심을 갖다가 증폭시키고 결국 잦은 선거가 일부 정치인들만의 잔치 형태로 잔치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거구 제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인 경우에 소선거구제를 갖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선거구제는 선거가 과열되면 금권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 좁은 지역구로 인해서 지역 구민들 간의 인간관계에 오래 앙금을 남기게 되고 그래서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선거 문화에서 상당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공명선거 이루주에서 선거법과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투표율 제고가 상당히 제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국회 유지 비용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의 보좌진 문제라든지 월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문제인데 대통령 밑에 직속하에 국무총리가 있고 도지사나 시장 직속하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있는 만큼 만약에 대통령이나 지방자치장이 걸석될 때는 차순위인 국무총리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남은 임기를 수행하고 또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시하고 있는 선거구제도 문제는 비례대표제에서 우리가 선거권의 유효득표를 갖다가 차지한 비율에 따라서 정원을 배당하는 것이 바탕하다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권자를 축제의 장으로 올 수 있는가?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를 방해하는 원인의 하나로 정당 공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당 공천제의 장점은 정당의 이념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보 제공, 또 부패 예방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또 정당 공천제의 단점을 보면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후보 선택권을 제한하며 정책 행위 평가 수단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방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의 단점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장점을 유지하여 보완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발제문에서 성공한 축제에는 관중을 불러오는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요소를 적극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으로서 그 성공한 축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성공한 축제에 그 관중을 불러오는 요소를 하나 꼭 짚는다면 그 발제자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차별화된 그 축제만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개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서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문화도 역시 물론 유권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거에 대해서 어떤 그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들이 뭔가는 그 자꾸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또 이런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도적인 개발과 함께 그런 요소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유권자 페스티벌 당국대학교 공공관리학과의 유권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